여러분, 얼마 전 진료실에서 70이 넘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손을 잡고 들어왔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분은 제 시선을 피하며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참 망설이던 아내분은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거의 손을 잡지 않아요. 마음은 여전히 서로 아끼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저희가 이상한 건가요? 선생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두 분이 겪고 계신 건 나이가 들며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에요. 애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표현 방식이 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수많은 다른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뇨기과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몸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제 나이 들었으니 필요 없지라는 생각으로 자신과 배우자를 포기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건 연료가 다 떨어져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아무도 불씨를 다시 살리려 하지 않아 점점 꺼져가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50세 이후에 피하려는 주제, 즉 단순히 생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가까움과 따뜻한 관계, 그리고 활력 있는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다는 걸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 애정을 유지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며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아내분처럼 단지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적은 없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을 단순하고 과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50세 이후부터 활력의 핵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건 티가 나지 않지만 70세쯤 되면 젊을 때의 60에서 70%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는 발기 속도가 느려지고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는 뜻이지요.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조금 더 느린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에 접어들며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관계 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생식기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흥분 반응이 늦어지기도 하지요. 이런 변화를 잘 모르고 있으면 자신이 병에 걸렸거나 관계가 끝났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정성껏 관리하면 여전히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약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파는 약을 사기도 하지요. 저는 그중 72세 김씨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다시 젊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발기부전 약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약을 한 번 복용했을 뿐이지만 심장 부정맥이 발생해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그를 괴롭게 한 것은 통증이 아니라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이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나 호르몬 보조제는 적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다른 약을 함께 먹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약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생활 습관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식단, 가벼운 운동, 그리고 하루 한 번의 손잡기 이런 단순한 실천이야말로 오랜 시간 애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각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신체 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만 명의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 걷는 습관만으로 발기부전 위험이 41%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와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운동을 하면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이것은 곧 뇌와 심장, 그리고 생식기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걷는 동안 우리 몸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체중을 조절하고 숙면을 돕는 여러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바로 행복한 부부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처음부터 너무 멀리 걷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해 천천히 30분까지 늘려가세요. 걷는 동안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저녁처럼 공기가 맑고 햇볕이 따뜻한 시간대에 야외에서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와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치료 중이거나 특별한 병력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나 몸이 피곤할 때 혹은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걷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잘 듣는 것이야말로 운동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대신 배우자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건강이 좋아질 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운동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일상 속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는 열쇠라면 식습관은 그 혈류의 질을 결정짓는 연료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깨끗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매일 기름진 음식, 술, 단 음식을 섭취한다면 그것은 엔진에 모래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액순환, 호르몬, 그리고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먹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키워주는 천연약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보충해야 할 음식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하지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곧 심장이 더 건강하게 뛰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가 풍부해진다는 뜻이죠. 하루 한 개의 토마토면 충분하며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토마토 스프나 채소에 곁들인 토마토 소스 요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은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즉,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이것이 곧 남성의 발기 능력과 여성의 성적 반응의 기초가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린내가 부담스럽다면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구워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먹기도 한결 수월합니다. 호두, 아몬드, 호박씨 같은 견과류도 훌륭한 보조식품입니다. 이들은 비타민 E와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관 확장과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는 양, 약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자나 사탕 대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맛있고 건강에도 훨씬 유익합니다. 석류는 폐경 이후 여성에게 특히 좋은 과일입니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 질 건조를 완화하고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 먹거나 하루 200ml 정도의 석류 주스를 마셔도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류는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을 줄이며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부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늘 또한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천연약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살짝 구워 드시거나 음식에 가볍게 첨가해보세요.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진한 녹색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노화를 늦추고 오렌지, 자몽, 레몬 등 감귤류는 비타민C가 많아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며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성적 흥분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하루에 작은 조각 한두 개, 즉 약 20g 정도만 섭취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은 초콜릿 한 판을 다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처럼 보충해야 할 음식이 있는 반면 반드시 줄이거나 피해야 할 음식군도 있습니다. 기름진 붉은 고기, 동물의 내장, 튀김류, 그리고 소금이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각종 가공식품은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관이 막힐 위험을 높입니다. 술과 탄산음료도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들은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중추신경계를 약화시켜 몸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위해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술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모든 장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을 한 번에 몰아서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나누어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식사는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혈당이 안정되어 식후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고혈압과 성기능 저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작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혈액순환 체계를 도로망에 비유한다면 골반저근은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회음부에 위치해 방광, 직장, 생식기를 그물처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새거나 발기력이 떨어지고 성관계 시의 만족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은 도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자신의 몸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올바른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을 볼 때 중간에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이때 소변을 멈추게 하는 근육이 바로 우리가 단련해야 할 골반저근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근육을 찾는 데만 사용해야 하며 습관적으로 소변을 멈추면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이제 기본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 소변 조절이 쉬워지고 아랫배가 단단해지며 무엇보다 친밀한 순간에 자신감이 되살아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케겔 운동을 복식 호흡과 함께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는 골반저근을 살짝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신경계가 안정되어 스트레스가 줄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케겔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심지어 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무심코 흘려보내던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남성에게는 소변 조절 능력 향상, 발기 유지력 개선, 조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에게는 질 탄력 강화, 출산 후 혹은 폐경 후 요실금 완화, 그리고 성관계 시 만족감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케겔 운동은 장기적으로 성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골반저근을 조일 때 복부나 엉덩이, 허벅지 근육까지 함께 긴장시키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압력이 반대로 작용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4주에서 6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하루 몇 분만 근육을 조여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올바른 보살핌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운동이 혈액을 순환시키고 음식이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면 케겔 운동은 그 모든 것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힘은 가장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 미소를 짓는 것,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야말로 하나의 감정 운동이며 마음을 이어주는 요법입니다. 케겔 운동이 골반저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듯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사소한 친밀한 행동들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서를 연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각자 묵묵히 일상을 시작하기보다 가볍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로 인사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저녁에는 TV를 켜기 전에 서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어 보세요. 잠들기 전 가볍게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맞잡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두 사람만의 별표 작은 의식, 리초엘, 별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는 습관은 단순히 차를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전결감으로 시작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됩니다. 함께 걷는 산책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을 서로에게 전해보세요. 그것이 한 끼 식사에 대한 감사든 짧은 대화든 단순히 곁에 있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고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물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색하거나 오랜 시간 말이 적은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도 거창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의 건강은 단지 호르몬이나 운동, 영양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기반에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정서적 교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 감정기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나이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중년이나 노년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능력만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어떤 신체 활동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준비와 실천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나이대의 관계는 힘이나 속도를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서로를 천천히 돌보고 함께 즐기는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 전의 준비입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신체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배부르게 식사하기보다는 가볍게 먹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어깨를 돌리거나 허리를 펴고 깊은 호흡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몇 분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유연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관계 중에는 서두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흥분 상태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길고 부드러운 전이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과정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윤활제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건조함을 완화하고 경험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세에 있어서도 젊을 때처럼 복잡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으로 눕거나 앉은 자세 혹은 허리나 무릎 아래에 베개를 받쳐 체중을 분산시키면 혈관과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훨씬 안전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 시간의 목적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괜찮아, 조금 천천히 해볼까? 같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가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히 동작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와 유대를 깊게 만듭니다. 또한 끝난 후에는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지 마세요. 물을 한 잔 마셔 체내 순환을 돕고 특히 여성은 소변을 보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라도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가볍게 입맞춤을 나누어 보세요. 이 5분 남짓한 시간이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켜 평온함과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여러분은 아마 놀랄지도 모릅니다. 사실 관계가 끝난 뒤에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이 자라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발기가 잘 되지 않아요. 관계 중 통증이 있어요. 서로 욕구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함께 다룰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남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바로 발기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약을 바로 먹어야 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우선은 약부터 찾기보다 최소 3개월 동안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규칙적인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케겔 운동만으로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충분히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성분들이 자주 털어놓는 고민, 바로 관계 중 통증입니다. 이는 주로 폐경 이후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가 국소 호르몬을 처방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라면 통증의 원인이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관계 횟수가 적은데 혹시 비정상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횟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시간에 느껴지는 서로의 연결과 만족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만족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횟수나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만남에서 연결감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한쪽이 더 이상 흥미를 보이지 않을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급히 판단하거나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며 단정 짓지 마세요. 그 무심함은 피로, 질병, 혹은 단순히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생각을 나누고 상대가 강요당하지 않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 제가 의사로서 이 주제를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는 성생활의 유지가 노년기 건강에 수많은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반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영양, 운동, 수면과 더불어 건강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말이죠. 즉, 규칙적인 친밀감을 유지할 때 신체와 정신 모두가 이익을 얻습니다. 과학적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70세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30% 낮았고 치매 발생 위험은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성생활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천연보약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은 더 이상 속도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유대감의 표현, 서로의 손길, 눈빛, 호흡 하나하나가 소중한 순간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성관계 한 번은 약 30분간의 지속적인 운동과 같습니다. 즉, 감정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중을 유지하며 신체의 지구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관계는 면역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항체 농도가 약 30% 증가해 감기나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절정 후 분비되는 프롤락틴 호르몬은 깊고 안정된 수면을 돕고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을 줄이며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성생활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이점이 단순히 수치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관계 한 번이 30분의 운동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매일의 작은 습관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오래 지속시키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을 키우는 루틴이라 부릅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특히 60대와 70대 부부에게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하루를 침묵 속에 끝내기보다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같이 산책해줘서 고마워요. 혹은 오늘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충분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말하는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세요. 단 10초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호흡이 점차 일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행동은 심박수와 긴장을 약 2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손을 잡아보세요. 그 따뜻한 손길은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남편은 큰 심장 수술을 받은 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작해요. 그 단순한 행동이 반복되자 남편은 다시 자신감과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따뜻한 온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젊음의 척도는 피부나 머리카락이 아니라 심장의 온도에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4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대화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세요. 둘째, 규칙적인 걷기와 건강한 식습관으로 혈액순환을 회복하세요. 셋째,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바로 친밀함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넷째, 사랑의 온기가 진정한 젊음의 척도임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공감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행복과 건강을 가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봄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1.